1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소개와 ERD 흐름 소개, 유저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의 조한식입니다. 저희 조는 크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중간 발표 때 이미 소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장점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란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여러 한정판 패션 아이템을 유저 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크림의 서비스 전에는 인터넷 거래를 위주로 고가의 한정판 아이템들을 유저 간의 중간 플랫폼 없이 직접 거래하였는데, 온라인 거래의 큰 문제점인 사기나 정가품 여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림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저 중간의 플랫폼으로서 유저 간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서 유저 간 거래 사기 등을 방지합니다. 또한 크림의 검수팀이 고가의 아이템들을 정가품 여부나 신품 중고품 여부, 파손 여부 등을 검수해주고, 크림을 통한 모든 거래 내역과 입찰 가격을 저장해서 실시간 가격 변동 여부나 추이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크림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유저들은 실시간 가격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크림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품목에 관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마크 기능을 통해서 유저들은 해당 아이템에 관한 실시간 가격 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거래, 즉 구매와 판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간략하게 이에 대해 살펴보자면, 구매자들은 해당 아이템에 관해서 현재 판매자들의 입찰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즉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구매 희망가를 통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도 마찬가지로 즉시 판매를 하거나 판매 희망가를 입력해서 판매 입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림에서는 피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스타일이라는 탭에서 SNS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마다 본인의 피드를 관리할 수 있고, 각 게시글마다 크림에서의 아이템을 태그할 수도 있고, 다른 유저들은 이 게시글을 보면서 해당 게시글의 사진을 착용한 아이템을 태그를 통해서 바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ERD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위에서 설명한 기능의 구현을 위주로 이렇게 유저와 프로덕트 테이블을 설계해서 중간에 비딩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스타일 테이블을 설계해서 유저와 게시글 업로드 및 댓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큰 기능 위주로 개념적 모델링을 설계한 후에 다음과 같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저, 프로덕트, 스타일 테이블을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델에 대해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들 중에 먼저 유저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저는 중간 발표 때 설명했던 것처럼 어카운트, 카드, 어드레스 테이블과 다대 1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피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타일 테이블, 또 거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딩 테이블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를 제외한 나머지 유저에 관한 구체적인 SQL 조작과 실제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인설트를 통해서 회원가입,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델리트를 통한 회원 탈퇴도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셀렉트를 통한 로그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크림 페이지의 마이 페이지 화면인데요. 이 중 쇼핑 정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구매 내역을 불러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판매 내역도 구매 내역과 동일하게 셀렉트문을 작성해서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관심 상품도, 즉 북마크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유저 정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의 수정 및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주소록 성공적으로 불러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결제 정보도 똑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또 판매 정산 계좌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저에 관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는데요. 다음은 프로덕트 테이블을 시작으로 거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기능에 대한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이성기입니다. DB 테이블과 SQL문을 중심으로 거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기능에는 프로덕트, 셀 비딩, 바이 비딩,
네 가지 테이블이 사용됩니다. 프로덕트 테이블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를 관리하고, 셀 비딩, 바이 비딩 테이블은 유저들이 입찰한 상품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딜 테이블은 체결된 거래를 관리합니다. 거래 기능의 요구사항으로는 크게 상품 관리, 상품 조회, 구매 판매 신청, 체결된 거래 관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림에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는 프로덕트 테이블을 통해 관리됩니다. 관리자는 프로덕트 테이블을 통해 물품 등록,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수정은 각각 인서트, 업데이트를 이용하며 물품 삭제 시에는 딜리트 아닌 업데이트를 통해 스테이터스 수정값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게시판이나 거래 내역 등 다른 기능에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참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슈프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비활성화 상태로 바꿈으로써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모든 상품의 종류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조회입니다. 크림 메인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발매순, 인기순, 신규 주목순으로 제품들을 정렬하고 브랜드, 이름, 직지 구매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품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셀렉트 문의 오더 바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정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발매수는 발매 날짜를, 인기수는 북마크 수를, 신규 주목수는 등록 날짜를 오더 바이 전에 조건을 넣어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 검색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상품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 브랜드, 컬렉션, 사이즈, 가격 조건을 설정하여 만족하는 상품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SQL문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특정 물품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왼쪽 제품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이름, 모델 번호, 출시일, 색상, 발매가, 즉시 구매, 즉시 판매가, 최근 거래가, kumbaku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셀렉트 문을 묶어 만족하는 모든 결과를 한 번에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의 시세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화면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각각 순서대로 최근 체결 거래, 판매 입찰, 구매 입찰을 원하는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경우에 맞춰 각각 다른 오더바이 문을 사용함으로써 결과를 정렬하여 보여줍니다. 판매 입찰, 구매 입찰의 경우 사이즈와 가격이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경우는 중복을 삭제하고 카운트 함수를 통해 중복된 데이터의 개수를 수량 속성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구매 판매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가운데에 있는 구매 판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은 구매, 오른쪽은 판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각각 사이즈별 즉시 구매가, 즉시 판매가를 보여줍니다. 사이즈별 즉시 구매가를 출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셀렉트 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거래를 원하는 사이즈를 클릭하면 거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용자는 즉시 거래가나 즉시 거래가가 마음에 든다면 즉시 구매, 판매를 선택하거나 즉시 거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매, 판매 입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매, 판매 입찰을 선택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즉시 거래가를 입력하고 입찰 마감 기한을 선택한 후 아래 입찰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각각 입찰 정보가 바이 비딩, 셀 비딩 테이블에 인서트 문을 통해 등록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즉시 구매, 판매를 선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며 다음과 같은 SQL문이 각각 실행됩니다. 인서트 문을 통해 구매자, 판매자, 상품, 가격 정보가 딜 테이블에 입력된 후 딜트 문을 통해 거래되는 입장 물품이 비딩 테이블에서 삭제가 됩니다. 만약 같은 가격의 상품이 준다면 등록 날짜 기준으로 오래된 상품부터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체결 이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딜 테이블 내에 체결된 거래 상태 속성 값을 통해 관리합니다. 속성 값은 발송 대기, 발송 완료, 입고 완료, 검수 완료, 거래 완료 5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체결되면 속성 값의 기본값은 W로 발송 대기 상태입니다. 관리자는 판매자가 크림측에 판매 상품을 보내면 스테이터스 값을 P로 바꾸며 크림 측이 상품을 받으면 스테이터스 값을 R로 바꿉니다. 상품의 검수가 완료되면 스테이터스 값을 C로 바꾸고 상품의 파손 여부를 유니크 인포 속성 값에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스테이터스 값을 F로 바꾸고 중요한 날짜를 설정합니다. 만일 거래 과정에서 거래가 취소될 경우에는 딜틈을 통해 해당 거래가 테이블에서 삭제됩니다. 여기까지 크림의 제품 관리와 거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스타일 탭에 대한 설명을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우다현입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입을 때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사용자들끼리 소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스타일, 이미지, 러브, 태그, 리플라이, 러브 5가지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스타일, 이미지, 태그 테이블에서는 스타일 게시글을 관리하고 리플라이 테이블에서 댓글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러브, 리플라이 러브 테이블을 이용하여 좋아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때 like가 아닌 love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SQL 문법에 like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일 탭의 요구사항으로는 크게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게시글 및 댓글 삭제 및 좋아요, 피드 조회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드 게시글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직접 내용을 적어서 게시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여러 개 첨부할 수 있고 이미지마다 상품 태그를 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올리면 인서트를 이용하여 스타일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태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게시글마다 상품 태그를 거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지마다 상품 태그를 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태그 테이블의 포린 키를 스타일 아이디에서 이미지 아이디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댓글 작성입니다. 사용자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도 대댓글 달 수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테이블에 parent reply id를 넣어 이후 대댓글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댓글을 작성하면 인서트를 이용하여 reply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및 댓글 삭제입니다. delete를 이용하여 스타일 테이블, reply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및 댓글 좋아요입니다. 크림에서는 게시글과 댓글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없다 같은 제약 조건은 없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르면 인서트를 이용하여 러브 테이블, 리플라이 러브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다음은 피드 조회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인기순, 최신순, 팔로잉 순으로 게시글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피드를 살펴보면 DB에서 표현해줘야 하는 값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에서는 간단하게는 게시글의 사진과 내용부터 자신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여부까지 데이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SQL문을 사용했습니다. 게시글 ID, 게시글 작성자의 프로필 이미지, 게시글 내용 및 이미지, 게시글에 태그된 상품의 이미지와 가격, 좋아요와 댓글의 개수, 좋아요를 눌렀는지 여부까지 모두 출력했습니다. 또한 오더 바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정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인기 순는 좋아요 개수, 최신 수는 업데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 팔로잉 수는 현재 유저가 팔로잉하고 있는 유저가 올린 게시글만을 볼 수 있으며 최신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현재 테이블에서 조회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후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한 게시글에 올릴 수 있는 태그와 이미지의 개수에 제한을 두고 속성값을 더 추가하는 비정교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피드 게시글 상세 조회입니다.
피드 전체 조회에서는 모든 값을 한 번에 보여주도록 했지만 상세 조회에서는 여러 값들을 따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회에서는 피드 게시글 조회와 댓글 조회만을 따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게시글 조회에서는 전체 조회와 같은 값들 중 게시글과 관련된 값들만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댓글 조회에서는 댓글 전체를 불러옵니다. 댓글 작성 날짜와 댓글 좋아요 개수 등 상세 값들을 출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 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를 맡은 소프트웨어과 홍성표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은 DB에 직접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과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의 경로를 저장해 불러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DB에 직접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은 블록으로 이미지 경로를 저장해 불러오는 방식보다 저장 공간을 많이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지 하나만을 저장하는 프로필 이미지는 블록을, 이미지 여러 개를 사용하는 스타일 이미지는 가차를 사용해 이미지의 패스를 저장해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임 컨벤션입니다. 테이블 속성을 보시면 각 테이블마다 아이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DB 가독성을 위해 각 테이블에 아이디 속성을 추가해 프라이머리 키를 지칭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할 시 유저 테이블을 삭제할지 또는 유저 테이블에 유저가 탈퇴했는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스테이터스 속성을 추가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유저 테이블을 삭제할 시에는 사용자가 진행했던 거래 내용들이 있는 딜 테이블에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고, 유저 테이블에 유저 상태를 가리키는 스테이터스 속성을 추가할 시에는 DB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회원 탈퇴 시 유저 테이블을 삭제하고 삭제된 유저가 거래한 딜 테이블에는 탈퇴 회원의 아이디에 10값이 들어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피드백 사항입니다. 입찰 마감 기간은 프로그램상 1일, 3일, 7일, 30일, 60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셀 또는 바이가 비딩을 날리게 되면 제 데이트를 통해 입찰을 시행한 기간을 저장하고 익스펙 데이트를 통해 젠 데이트의 입찰 마감 기간에 더한 마감 날짜를 저장하게 됩니다. 마감 기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비딩 테이블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수 및 수수료입니다. 현재 크림은 구매자에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API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에 저희는 거래가 진행 중인 상품에 대한 딜 테이블에 스테이터스 속성을 추가해 거래 진행 과정을 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구글 노선을 사용하여 회의했던 내용을 정리 및 저장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